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지난 1월부터 인천 시내 2개 노선에서 시범 운영 중인 현금 없는 인천버스가 6월 20일부터 15개 노선이 추가돼 총 17개 노선 228대 버스로 확대. 둘, 국민연금공단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 협약을 6월 9일 체결. 셋, 전국 장애인 야약협의회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의 다양한 비대면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 비타를 6월 3일 최종 오픈. 넷,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생활체육 대축제인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 대축전이 오는 9월 2일부터 사흘간 인천시 남동체육관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월부터 인천 시내 2개 노선에서 시범 운영 중인 현금 없는 인천버스가 6월 20일부터는 15개 노선이 추가돼 총 17개 노선 228대 버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52%였던 시내버스 현금 승차율은 2020년 2.60%, 2021년 2.20%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2022년 현금 요금함 유지관리비는 연간 약 3억 6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부터 현금 승차 폐지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이달 20일부터는 시범 노선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의 모니터링 결과 교통카드 없이 승차하는 탑승객 비율이 0.06%로 대부분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고 접수된 불편 민원도 19건으로 현금 없는 인천버스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총 15개 노선은 2-1번, 6번, 24-1번, 34번, 35번, 76번, 103-1번, 111번, 307번, 330번, 순환 43번, 510번, 511번, 579번, 586번이고 기존 2개 노선은 62번, 535번 노선입니다. 교통카드 미소지 승차객은 지난 시범 운영 기간과 마찬가지로 정류장에 부착된 홍보물소 QR코드로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거나 버스 내 비치된 5,000원권 교통카드를 구매하면 바로 승차할 수 있습니다. 시는 군구 및 버스 운송사업 조합과 함께 현금 대체 탑승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시범 노선 버스 정류장마다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또 버스 내 안내 방송뿐만 아니라 시정 홍보 모니터,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등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업무 협약을 6월 9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부터 중앙장애인 권익공호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한 뒤 지금까지 153명의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 지원 중이며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전국 17개 시도지회 및 454개소 사회복지관이 회원으로 가입된 종합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입니다. 양기관은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 발굴, 장애인 복지서비스 연계, 장애인의 복지 및 인권 증진 협력 방안 모색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 상담과 심사 서류 구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일반 심사보다 3배 빠른 패스트트랙 심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처로 통상 15.8일이 소요되던 일반 심사 기한이 4.6일로 줄어듭니다. 또 필요한 경우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심사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양수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장애인 발굴기관 협력 확대를 통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장애인 야약협의회는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의 다양한 비대면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
이탈을 6월 3일 최종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부분의 교육 환경이 대면 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됐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들은 정규 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역에 사각지대에 놓인 채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학령기의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유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통해 교육을 받고 탈시설후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통해 자립교육을 받던 성인 중증 장애인은 팬데믹 속에서 또다시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것입니다. 전국장애인 야약협의회는 이처럼 교육 환경에서 소외된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의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 이탈을 개발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탈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및 기관에서 비대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 제공하며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 인권에 관한 교육 자료를 연결해 온라인 장애인 평생교육 콘텐츠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 및 학습 관리를 위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존 LMS 시스템은 유료 수강 신청과 평가 및 수료를 중심으로 개발돼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탈은 학습자의 계속교육을 위한 개인별 교육 지원 기능과 수업 일지 관리 등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 맞도록 새롭게 제작,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및 기관의 온라인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생활체육 대축제인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 대축전이 오늘 9월 2일부터 4일간 인천시 남동체육관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16년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비장애인 장애인부 참가 부분이 폐지된 이후 장애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생활체육 축전 성격의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 대축전으로 거듭난 이래 첫 대회입니다. 대회는 배드민턴, 탁구, 볼링, 파크골프, 당구, 수영 등 실내 종목 위주의 정식 종목 6개와 고카트 레이싱, 창작 댄스, 레이저 사격의 3개 종목이 참여 종목으로 치러지며 약 3,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인천시 장애인체육회는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용필성 장애인체육과장, 시장애인체육회 이중원 사무처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원상 생활체육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 대축전의 추진 경과 및 사업 방향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문학주경기장안 장애인 가상현실 체험공간 조성 예정지를 수찰했습니다. 이중원 사무처장은 우리 시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올해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발판으로 향후 전국규모 행사 개최 및 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